안녕하세요. EBS 기능교실 인테리어 편의 백지현입니다. 오늘은 병원 공간 인테리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병원 공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자를 진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요즘 인테리어는 호텔에서 느껴지는 어떤 고급스러움, 때로는 주거 공간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연출하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은 진료 과목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진료 과목별로 필요한 공간과 설비 시설 등을 인테리어 작업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접수실, 조제실, 대기실, 진료실, 기공실, X선실 등의 공간이 필요한데요. 특히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인테리어 계획 시 파우더룸의 공간 확보와 유니트 체어가 놓일 곳의 공간 확보입니다. 유니트 체어가 어느 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치과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할 일은 유니트 체어의 공간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인테리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병원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공간은 이제 업무 시설의 특성과 상업 공간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한다는 점에서는 상업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공간은 이제 치료라든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공간도 굉장히 인테리어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추세고요. 따라서 이제 병원 공간 계획을 잡을 때는 어떤 전체적인 컨셉 계획이라든지 이미지 계획,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공간은 이제 워낙 다양한 이제 병원 이제 내과, 외과, 안과, 치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별로 좀 특이한 그 각각 어떤 그 진료별로 특이한 공간, 이제 각각 필요한 공간들이 다 따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업무 공간과 진료 공간, 그리고 진료를 지원해주는 공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의 공간들은 이제 그 병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틀려질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배워볼 곳은 이제 치과 공간인데, 이 공간도 한 30평 정도 되는 좀 작은 공간입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특히 병원 중에서도 좀 특수한 목적의 어떤 설비 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치과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유니트 체어는 이제 잘 아시겠다시피 이제 치과에 가서 앉아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 의자를 말합니다. 그 의자가 이제 치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니트 체어의 어떤 공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트 체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원장실과 간호사실, 그 다음에 기공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스레이실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실 공간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건물의 출입구가 이쪽이고 외부의 면한 창 쪽이 이쪽입니다. 이쪽은 이제 다른 사무실 공간이고요. 전체 이제 건물 빌딩에 속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서 홀에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동선이 되겠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서 처음에 접하는 부분이 이제 접수대, 카운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보험증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은 이제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쪽 위치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실은 역시 접수대 공간에서 가까운 이쪽 공간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이제 우리가 먼저 또 고려해야 될 것이 환자 동선과 그 다음에 이제 업무자 동선을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자 같은 경우는 대기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업무자 동선을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환자 동선은 환자라고 하면은 이제 환자들이 와서 접하는 게 카운터, 그 다음에 대기실, 그 다음에 어떤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그 다음에 치료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네 군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공실, 간호사실, 그 다음에 이제 원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이제 직원들의 동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유니트 체어와 가까운데 치료를 이제 받기 전에 이제 엑스레이실에서 가서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니트 체어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대기실과 카운터의 공간을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잡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유니티 체어는 최소 폭이 필요로 하는 폭이 2m 정도, 1.8m 정도의 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니티 체어는 고정이 아니라 조금씩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4대를 배치를 할 때 이쪽 공간을 활용을 해서 유니티 체어를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빨 치료를 할 때는 소음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소음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그런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실과는 가급적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게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밀폐형을 해서 뭐 문을 단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사무공간, 이 전체적인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런 밀폐형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어떤 다른 공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이제 구분되어질 수 있게끔 나눠주는 것이 좋고요. 제가 앞서 설명한 곳에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해야 될 것들이 치과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파우더룸입니다. 파우더룸 같은 경우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은 입에 어떤 노폐물이 끼기 때문에 입에 끼는 어떤 노폐물을 이렇게 그 유니트 체어에서 간단하게 이제 물로 헹구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입을 주로 벌리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파우더룸에서 좀 정리할 수 있게끔 보통 이제 남자 손님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여자 손님 같은 경우는 파우더룸에 가서 간단하게 화장을 고친다든지 얼굴 옷 매무새